안녕하세요. 이번에 월드 크리에이터를 알려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월드 크리에이터를 알려드리기 전에 아셔야 되는 사항은 이제 이번 알려드리는 거는 총 3단계로 나눠서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먼저 월드 크리에이터로 하이트맵을 추출하는 거에 대해 먼저 알아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추출한 값을 통해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이제 웨이트 값을 추출해 보는 것을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얼리얼 엔진에서 이제 지형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월드 크리에이터가 스플리트 맵이라고 하는 일종의 웨이트 맵 비슷한 형태로 이제 맵을 추출해 주는데 그게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서 어, 그거를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이제 활용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월드 크리에이터 지금 2 베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점이 고쳐지면 굳이 이제 2단계를 꼭 거치지 않으셔도 바로 얼리얼로 임포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은 월드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크리에이터를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 이제 처음에 여시면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라이센스 키를 입력했는데 이제 처음 키시는 분들은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라는 창이 뜰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월드 크리에이터가 켜지고요. 월드 크리에이터가 이제 되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유니티 엔진을 사용해서 이제 렌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메인 화면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옵니다. 월드 크리에이터 로고가 있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게임 텍스처즈닷컴하고 이제 스피릿트리 로고가 떴는데 이제 뭔가 좀 바뀌었네요. 일단 아래 보시면은 제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당연히 뉴는 새로 이제 만든 거고, 로드는 옛날 걸 불러오는 거겠죠. 하면 이제 WCP 월드 크리에이터 이제 포맷으로 저장을 하라고 나오고, 일단 화면에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이 이렇게 중간에 큰 이제 작업 화면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큰 설정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디테일을 조정하는 디테일 패널이 있고, 일단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란이 있고, 저장하는 란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스크린샷을 이제 캡처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주로 이용한 거는 간단하게 이런 콤파스, 이제 북쪽이 어딘지 알려주는 거 정도, 그 정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서 유니티랑 조작이 똑같아요. 우클릭을 누르고 이제 시점을 돌리실 수 있고, 휠로 이제 확대 축소가 되시고, WASD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실 수가 있어요. Shift를 누르면 조금 더 빨리 이동할 수가 있고, 이제 Q랑 E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죠. 휠 클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방식은 모두가 이제 똑같이 작업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는 가장 베이스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역이라고 하죠. 전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주고, 이제 에어리아즈, 이제 이 에어리아즈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 사각 박스 안에 부분에 이제 작업을 하는 아닌데,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좀 더 생각해 보시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서페이스란으로 가주겠습니다. 서페이스란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제 표면에 대한 이제 값을 조정하는 거죠. 서페이스에서 이제 베이스로 이제 전역에 대한 또는 해당되는 에어리아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필터를 통해서 여러가지 침식작용 같은 이제 특수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텍스처 쪽은 이제 단순히 이제 텍스처를 넣는다는 거고, 씬에서는 이제 나무라든가 디테일은 풀을 넣는다거나 바다를 넣는다거나 뭐 기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효과를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스킨 조절 같은 것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랜더믹하게 시드를 줘서 기본적인 형태를 대략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레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아래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라인인데 보시면 해상도에 대한 차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2048 by 2048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조절하시면 여기 프랙탈 노이즈 이제 레벨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 이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 이 영역별을 대략적으로 나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 크리에이터에서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일단 하나는 심리스로 해서 이 지형이 타일링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커스텀 베이스 쉐입이 굉장히 이제 유용한데, 체크하시고 이제 에디트 쉐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딱 정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구 모양이 이제 떠요. 스피어가 누르시고 위로 누르시고 아래로 누르시면 이게 주변과 상호 잘 작용하면서 이제 쉽게 이제 고조차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는 더 세부적인 조정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한 요렇게 설정을 하고, 고원이 있고 평지가 있고 뭐 산이 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Done Editing Shame 하면 이제 저장이 되고요. 필터로 한번 들어가서 Add Layer를 한번 눌러 볼 건데요. 지금 New Layer가 나오고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죠. 저는 All이라고 일단은 설정하겠습니다. 에어리아는 이제 이 필터 레이어가 작용하는 영역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논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논이라는 에어리아를 이제 논은 이제 전역 설정이거든요.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한다는 뜻이고, 이제 특정한 지역을 설정하시려면 여기 에어리아즈에서 이제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역에 대한 상황 이제 형태를 잡아주는 거니까 일단 그냥 필터즈에서 에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필터의 종류들이 쭉 뜹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효과가 있죠.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세게 한번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두고 뎁스도 좀 조정해주고, 윙과 맥스 하이트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높은 지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옵션을 통해서 이제 조정할 수가 있고, 오퍼레이션 쪽을 보시면 더하고 빼고의 기능이 있습니다. 포토샵 레이어 같죠? 이제 한번 애드 레이어를 한번 더 줘볼게요.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생겼네요. 뉴 레이어가. 이제 월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의 레이어와 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가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올 2로 한번 줘보고요. 필터로 디스토션 한번 줘볼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좀 비현실적으로 좀 생긴 지형을 만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을 하면 이제 에어리아 쪽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얼리얼까지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플리트 맵이 이제 좀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텍스처란도 이제 거의 쓸 일이 없고 서페이스와 에어리아 쪽만 잘 쓰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에어리아 쪽을 알아볼 건데요. 아까 논이 저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애드 에어리아 쪽을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렌더가 되고 있고, 이 박스로 원하는 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 헤즈 하이트 박스 하이트 맵을 사용했다 하면 여기 체크박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하이트 맵이 적용이 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영역을 조절하시거나 이렇게 하이트 맵을 넣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에어리아즈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에디트 블렌드 맵을 누르시면 이제 이 영역이 한번 지워볼게요. 이 영역을 마스크처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고요. 지우고 그리고 이제 에디트 하이트 맵이라고 해서 유니티나 얼리어를 써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세게 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형들을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할게요. 네, Add Area를 한번 다시 눌러서 한번 이거를 에어리아 1로 한번 주고 해제 아이템 맵을 눌러서 이제 영역이 설정된다는 걸 한번 더 보시고, 파일로 하이트 맵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하이트 맵을 불러왔는데, 이 화이트 맵을 한번 스케일을 올려서 이렇게 해놓고 오프셋으로 약간 돌출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하이트 맵을 계속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좋겠네요. 일단 잠가서 저장을 시켜주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내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터로 가셔서 Add Layer를 한번 눌러볼게요. New Layer, 에어리아 저장을 하고, 에어리아란을 보시면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누르시면 에어리아 1이 나와요. 네, 아까 여기 에어리아 1에서 설정했던 그 에어리아 1이 맞고요. 이제 그 영역대별로 이제 마스킹한 부분을 또 에어리아로 가져와서 다른 곳에 또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필터지에서 Add를 한번 눌러볼게요.
디자인의 패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패스를 누르셔서 Add Pass, 에디트 패스를 누르시고 이제 왼쪽 Shift를 누르시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Add, Add, Add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노이즈 스케일도 너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고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을 막 쓰실 수 있고요. 이제 익스포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익스포트 버튼을 이제 서페이스에서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터레인 노말, 이 전체의 노말을 의미합니다. 한번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노말로 예, 익스포트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레인 데이터를 익스포트 할 수 있는데 이 셀렉트 포맷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거 OBJ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 프로젝트 같은 걸 하실 때 면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터레인은 그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셀렉트 이제 레졸루션을 통해서 샘플링을 얼마나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쿼드인지 이제 삼각형인지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일단 저는 R16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R16으로 해서 익스포트를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플리트 기능이 있는데 스플리트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스플리트인데 스플리트가 뭐냐면 이제 이제 우리가 작업한 지형이 이제 하나의 디비전이 아니라 사실은 2 곱하기 2거나 또 나뉘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가로와 세로의 타일을 설정해서 이제 쪼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저는 서브텐스에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PNG 형식으로도 한 가지 더 익스포트를 시켜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계속 진행을 하면 이제 텍스처링 쪽을 한번 만져볼 건데 여기부터는 이제 월드 크리에이트에서 좀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드 레이어를 한번 누르시면은 아까 에어리아즈 설정하실 때나 필터 설정할 때와 매우 흡사한 창이 뜨는데 일단 에어리아 1이라 두고 이제 전역으로 하나 설정을 해주고 텍스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살짝 색상도 이제 조정을 해주고 기본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애드 레이어를 누르시고 역시 전역으로 하신 다음에 풀을 이게 좋겠네요. 이걸 한번 깔아주시고 보시면 이제 타일링이 되신 거 볼 수 있는데 타일링 스케일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근데 이제 전역으로 설정된 레이어가 두 개인데 이제 이쪽을 보시면 캐비티나 노이즈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캐비티나 노이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면 간의 이제 거리 값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스크를 형성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둘 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텍스처를 바꿔줄게요. 설정하시고 메탈릭 스무스니스 같은 거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해주고 그런데 해주고 네. 에어리아의 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계속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엔 스노우 이런 식으로 눈이 들어가죠. 웨이트의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하이트 레인지 역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에 맞게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하이트 노이즈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일단 나무 같은 건 오브젝트는 이제 나무고 디테일은 풀입니다. 디테일 한번 줘볼게요. 저녁에 한번 줘보겠습니다. 들어가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고요. 이제 터레인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게임 엔진에 대부분 사용하실 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왜냐면 순수하게 이제 렌더 목적이시면은 뭐 다른 툴들도 많고 일단은 한번 종류를 쭉 눌려보겠습니다. 데시트 눌려보고 이렇게 크기에 관련된 밀도 눌려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절벽 쪽에 해당되는 게 별로 이쁘지가 않네요. 다시 한번 조정해 줄게요. 헤드
네. 그리고 이제 오션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높이 값을 계속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페큘러, 리플렉션, 아예 바다가 아니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한번 주겠습니다. 웨더 같은 경우에는 포그 값을 줄 수 있고요. 윈드나 이제 레인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스카이는 이런 식으로 리얼리스틱 모드 같은 것도 있고 이제 타임 오브 데이 TOD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옵션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그래픽 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옵션들을 한번 줘보시고요. 블룸 값이라든가 또는 도프 같은 것도 이제 줄 수가 있겠죠. 렌즈 도트도 주면 좀 더 깊이감이 이제 느껴지실 거고 LUT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쓰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정도 주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스크린샷을 월드 크리에이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서브스텐스 디자이너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